레드스타킹의 제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물론 가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계 사회의 남성과 여성 민속촌에서 나온 거 아버지 없는 나라 양남무 그리고 기타 중국 운남성 지역에서 소개책자 관광책자로 나온 서너 권의 책에서 이 운남성에 살고 있는 모수족의 모계 계승 사회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모수족이 처해진 상황을 그 배경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이 지금 현재 출간된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수족을 만난 것은 2000년대 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꺼얼무에서 트럭을 타고 티베트 지역에 들어가서 한 달간 티베트 여행을 끝난 상태에서 일단 리지앙 지역으로 나와서 여독을 풀고 있던 중에 같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고산증에 깊게 걸려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낄 겸 해서 혼자 루구어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루구어호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들은 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그 모계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에 모계 사회가 가장 번성하고 있는 루구어호를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루구어호는 해발 3,200대가는 아주 그 고산증이 심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요 3,200대가 제일 하여튼 델리케이트한 지역입니다. 이런 3,200m대의 히말라야 곤역에 있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는 건무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건무산은 여신의 이름이고 그 산 중턱에 건무신을 위한 멋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건무 여신에 대한 토속 신앙은 모수족의 생활 근간을 이룩하고 있고 또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이 모수족은 동파교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파교는 의상이 꼭 한국의 옛날 단군 신앙을 하던 사람들의 의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파교하고 고구려하고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그 신앙 형태가 한국에서 본 것과 흡사하고 그리고 나무와 물, 호수 이런 자연물을 숭상하는 교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티베트 불교, 라마교
어, 라마 승려들이 이 히말라야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라마 신앙과 모수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수족의 남자들은 상당 부분이 라마 승단에 들어가서 기초교육을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자락에 가면은 힌두교 신앙의 흔적도 보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은 시바 신의 상징물들이 상당수 많이 보입니다. 뭐 시바 신의 상징물인 삼지창도 많이 꼽혀 있고, 그래서 힌두교의 여러 신, 그 중에서도 시바 신을 숭배하는 집단들도 다수 발견됩니다. 그것이 단일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다신교적인, 다종교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강태공, 자기네 시조가 강태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공의 강씨가 박해를 피해서 히말라야로 들어왔고 그들 중에 일부가 모수족이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하여튼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00년대 초에 이미 중국 정부, 아주 중앙 집권력이 강한 중국 정부가 다목적으로 칼라 TV를 이 히말라야 산중에까지 공짜로 설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 가루 세제를 보더니 같이 움직이던 유럽 쪽의 탐험가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도 이미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반응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3,200m 고지에 민속촌 개념의 숙소를 개축하고 있는 공사장을 하여튼 한눈에도 한 20여 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북공정이 시작되었고 중국 본토에서 티베트로 가는 고속도로와 철로 공사를 위해서 군인과 군 트럭들이 정말 쉴 사이 없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사회가 급속히 몰락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전통 모계 사회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서의 파괴는 문화혁명기에 홍위병들에 의해서 이미 자행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혁명은 1965년서부터 1975년 10년간 전국적으로 진행돼 바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중디엔 그게 중디엔 거기가 샹그릴라
샹그릴라가 지정되었었던 것도 이 서북공정의 일환인데, 그래서 하여튼 잠정적으로 중디엔을 샹그릴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역도 모계 사회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사회이었거든요. 이제 중디엔이 부각되면서 그 지역까지 모두 중국의 서북공정 정책에 의해서 다 몰락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나라의 주 기술자에 해당되는 양남무의 어머니도 홍위병에 의해서 사회주의 교육과 노동자 의식으로 한 차례 세뇌를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진술되고 있듯이 남무의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한테 그 사회주의 이 사상을 집에서 교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한 차례의 폭풍과 같은 혁명으로 이 모계 사회가 전면적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중국 의상을 입고, 그리고 모계 사회의 이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중국식의 결혼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선진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홍위병이 물러나고 나서 점차적으로 예전 모습으로 진정되어 가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는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회귀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몸에 밴 풍습에 맞춰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광 사업이 주 산업으로 변해가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사업 수완에 의지해야만 되겠다 하는 각성이 생겨서 목적적으로 결혼 제도를 채택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모수족의 모습이 지금 현재 책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 이전, 1000년 전 이전의 모계 사회였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감안하고 보셔야 되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계 혈통 계승 사회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그 이로코이족의 가족 구성과는 좀 차이가 나면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혈통은 모계지만 외삼촌 남성이 경시되지 않는 거의 남녀 평등 사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스테이트 단계 이전에 치프돔 소사이티의 권력 분화 이전의 사회에서 있었던 권력 분화 모습이 이 모수족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수족의 특징을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수족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분류법인데 중국 소수민족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56개로 분류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수족은 56개에 속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다른 부족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록상 역사적인 기술에 있어서 모수족의 특징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점도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 모수족은 모수족으로 어느 정도 정체성이 법적으로 확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계 사회는 모수족의 특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 히말라야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모계 사회에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산재되어서 채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가 없이 저녁 때마다 짝짓기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와 같은 유형의 것인데 그 지역의 남녀들이 다 모여서 강강수월래를 가운데다 불 피워놓고 강강수월래를 하는데 모두 다 노래와 춤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춤을 통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짝을 정해서 하룻밤 지내는 그런 것이 거의 매일같이 거듭되기 때문에 이 모수족은 모두 가무에 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인 양남무 정식 이름은 양얼처남무라는 이름인데 양은 그 모계 쪽의 성씨예요. 고대 때부터 중국은 성씨는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그대로 이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무는 공주란 뜻이고 얼처는 보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무라는 여성도 8살 때 외삼촌을 따라서 목축 생활을 하다가 초경이 시작되는 13살에 엄마 집으로 복귀해 가지고 이제 여성으로 이제 등록되는 그 시점에 우연히 마침 그 지역에 노래 경연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우승을 하고 그 우승한 부상으로 북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유럽으로 나가서 가수, 모델, 배우로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면서 이 여성이 남무의 출신 지역에 대한 홍보가 이룩되어 가지고 유럽의 이 루구어호와
모수족에 대한 홍보가 이룩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상이 모수족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을 중심으로 오디오북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